마포구의 한 전통시장. 추운 겨울, 야외임에도 불구하고 손님들로 장사전을 이루는 가게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지금 10분 정도 기다렸어요. 인터넷에서 유명하다 그래서 왔어요. 손님들을 기꺼이 찾아오게 만든 것은 기름에 지글지글 부쳐낸 전. 각양각색 다양한 종류의 전을 필두로 소리조차 맛있다는 튀김까지 줄 서서 사갈 정도로 맛집이라는 이곳. 평범한 메뉴로 손님들 입맛 꽉 잡은 오늘의 서민갑부는 누구일까요? 저희 서민갑부에서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네네. 전통시장을 젊은 감각으로 이끄는 청년 전은철 씨. 얼마나 벌기에 벌써 갑부라 불리는 걸까요? 배달까지 하면 한 900 정도. 900이요? 네네. 날씨가 추워서. 일매출 약 900만 원. 전과 홍어 무침으로 MZ세대를 홀린 청년갑부 전은철 씨를 만나봅니다. 갑부를 찾아온 곳은 서울 마포구의 한 전통시장. 먹거리 천국으로 소문난 이곳은 유독 스타 맛집이 많기로 유명해서 꼭 들려야 할 서울의 대표 명소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름난 맛집이 많은 시장 안에서도 항상 손님들로 붐비는 집이 있었으니 바로 전은철 갑부의 가게입니다. 찾아오는 손님들의 연령대도 다양한데요. 20대는 물론 아이들과 장 보러 온 주부들의 노인들까지 세대 불문 맛집이라네요. 아, 정신 없으시네요. 네, 원래 주말 이 시간대 되면은 좀 많이 바쁩니다. 네, 지금 대기가 얼마나 있는 거예요? 한 20팀 정도? 20팀이요? 네네. 코로나 위기 속에도 호황을 맞고 있는 갑부의 가게. 어떤 메뉴가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은 걸까요? 어떤 거 드시러 오신 거세요? 전 먹으러 왔어요. 전이요? 예. 인터넷에 보니까 상당히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전 부치는 가게는 전국 어디에도 있지만 갑부의 전집이 유명해진 계기는 따로 있었는데요. 맛은 기본 오픈 주방 형식으로 주문 즉시 전 부치는 과정을 이렇게 퍼포먼스처럼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시각과 후각을 자극했기 때문이랍니다. 전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모듬전, 육전, 해물파전, 김치전, 감자전, 부추전 뭐 이렇게 있습니다. 11가지의 전을 한꺼번에 맛볼 수 있어 호불호가 없는 전 요리계의 스테디셀러 모듬전부터 얇게 저민 소고기를 밑간에 달걀옷 입혀 부쳐낸 육전. 은철 씨네 가게에서 판매율 2위를 자랑하는 메뉴라는데요. 다양한 전들을 맛보다가 입안이 기름지다 싶을 때 먹으면 느끼함을 단번에 정리해주는 매콤 칼칼 김치전. 부침개의 대명사로 손꼽히는 바삭바삭한 해물파전도 빠질 수 없죠. 북적거리는 바깥만큼이나 내부도 항상 손님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만석. 준비하겠습니다. 모듬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사실 저는 김치찌개처럼 사람들이 자주 찾는 음식은 아니죠. 손님들이 매일 줄지어 기다리는 것도 신기한데 이 전통 음식을 먹으러 오는 대부분은 20, 30대라는 사실도 신기합니다. 고소하고 입안에서 좀 살살 녹아요. 그래요? 전집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가격도 사실 무시를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격도 되게 좋고 그리고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앞에 지나갈 때 항상 그 고소한 냄새가 되게 이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는데 한 3번 만에 웨이팅을 하고 오늘 드디어 성공해가지고 네, 오게 됐어요. 이곳을 찾은 손님들에겐 불문율이 있습니다. 육전 하나랑 홍어 무침. 육전 하나랑 홍어 무침 하나 주세요. 아니 전집에서 홍어 무침을 시킨다고요?
이곳의 홍어무침은 시장 음식 스타일을 벗어나 깻잎과 날치알의 소면까지 곁들여 젊은 감각으로 풀어낸 게 특징인데요. 전과 홍어무침의 이색 조합. 보통 젊은 층들은 홍어 요리에 익숙하지 않은데 갑부의 전집을 찾은 MZ세대들은 신기하게도 잘 먹습니다. 전과 홍어무침의 궁합이 예상외로 괜찮은가 본데요. 육전이랑 홍어무침은 진짜 꼭 드셔보셔야 돼요. 왜 홍어찜이랑 육전 먹어야 돼요? 사실 육전은 아무리 맛있어도 하나만 계속 먹으면 좀 질릴 수가 있는데 홍어무침이랑 곁들여서 먹으면 느끼함도 싹 잡아주고 더 두 가지 메뉴를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리고 이렇게 먹어보는 조합은 처음이긴 해요. 전과 홍어무침을 함께 먹는 방식으로 기존 전집과는 차별화를 확실히 했는데요. 홍어는 삭힌 냄새 때문에 호불호가 심한데 이건 괜찮나요? TV에서 막 홍어 드시면은 막 어른들이 막 코 막 이래가지고 조금 무서워서 했는데 근데 여기 홍어는 진짜 삭히지 않아서 그냥 진짜 회 같아요. 너무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제가 사실 홍어 삭힌 거는 못 먹는데 여기는 홍어를 삭힌 홍어가 아니어서 그런지 그냥 달콤하고 상큼해가지고 진짜 맛있게 먹고 있어요. 기름진 전에 홍어무침을 곁들인 게 신의 한 수. 그런데 홍어무침은 대체 어디서 누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갑부를 따라간 곳은 다름 아닌 매장 밖. 전집의 옆옆 가게로 들어갑니다. 진열된 상품들은 홍어무침. 옆 가게와 컬러버레이션이라도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지금 여기 어디예요? 전집 옆에 있는 홍어무침 집이에요. 전집은 한 2년 됐고 여기가 먼저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여기는 이제 창업한 지는 한 5년 정도 됐고. 갑부의 첫 창업은 뜻밖에도 전집이 아닌 홍어무침 가게였다는 사실. 100% 포장 판매 시스템으로 홍어무침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고 많은 업종 중에 왜 하필 홍어무침을 선택한 걸까요? 저희 어머니가 삭힌 홍어 전문점을 한 25년 정도 이상 운영을 했는데 운영적인 측면에서 약간 좀 한계점을 발견했어요. 매니아층이 있어서 딱 그 고객층들이 신규 유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 아이템이 확실히 대중적이지 않은 아이템이 좀 힘들구나 해서 대중적으로 풀어보자 해갖고 이제 홍어무침을 삭히지 않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 배운 홍어무침 레시피에 삭히지 않은 홍어를 써서 홍어 냄새에 대한 거부감을 낮춘 전은철 갑부. 그렇게 홍어무침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가 싶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답니다. 포장 전문점이다 보니 맛에 변질이 생겼던 건데요. 홍어무침을 무쳐서 드렸거든요. 들어보니까 뭐 다음날 먹으면 이제 뭐 물이 생긴다. 그래서 좀 양념이 씻겨 내려가서 좀 싱겁다. 뭐 이러신 분들의 그런 의견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거를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양념장을 따로 줘서 직접 버무려 드시면 이제 또 무침 특성상 또 바로 버무려 있는 무침이 제일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신선한 상태로 홍어무침을 즐길 수 있도록 분리 포장을 했고 동시에 먹고 가는 홍어집을 차려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죠. 손님들이 좀 먹을 수 있는 곳 없냐 이렇게 많이 문의를 주셔가지고 저희도 이거 홍어무침을 드시고 가시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곳이 이제 차리게 된 계기고요. 홍어무침 포장 전문점에서 먹고 갈 수 있는 매장으로 확장할 궁리를 하다 보니 음식의 담음새도 꽤 많은 신경을 쓰게 됐답니다. 홍어무침 하면 어르신들만 좋아하는 올드한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식재료와 플레이팅을 시도했고 그 결과 깻잎과 날치알을 함께 담아낸 갑부표 홍어무침을 선보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달랑 홍어무침 하나만으로 식당을 열 순 없었다고 합니다. 고민 끝에 전을 떠올렸다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무침이라는 음식은 메인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느끼하고 기름진 음식이랑 먹었을 때 오히려 더 메인 음식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전이 기름기 많은 전이랑 궁합이 좀 좋은 것 같아요. 홍어 무침을 연결고리로 전통 음식 전까지 메뉴를 확장시켜 각 음식의 단점을 보완한 것. 개별적으로 보면 그리 특별하지 않았던 전과 홍어 무침을 같이 먹는 방식으로 차별화한 것이 갑부의 첫 번째 성공 전략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전통시장 안에서 2개의 매장을 운영하게 된 갑부. 2군데 중 어느 매장 매출이 더 높을까요? 저기 전집이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중 선생님 저기가요? 네. 얼마나 차이 나요? 저기가 한 3배 정도. 3배 정도요? 어우, 확장한 게 엄청 성공하신 거네요. 먼저 홍어 가게 매출을 알아봤는데요. 네. 홍어 무침 1매출액 약 200만 원. 그렇다면 전집의 1매출은 얼마일까요? 오늘은 근데 좀 많이 나온 편이어서 제일 네. 예, 장사하면서 주말에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배달까지 하면 한 900 정도. 900이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높은 1일 매출액. 제작진도 덩달아 당황했는데요. 확인해보니 약 900만 원 맞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전집과 홍어무침 가게를 동시에 운영 중인 전은철 갑부의 예상 총 연매출액은 약 21억 6천만 원. 웬만한 중소기업 마음먹을 정도네요. 하루가 다르게 매출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는 전은철 갑부. 그중에서도 판매율 1위를 자랑하는 효자 메뉴가 있다는데요. 실례합니다. 어떤 거 드릴까요? AS 세트로 주시고요. 네. 고추튀김 3개 주세요. 있어요. 고추튀김 3개 주세요. 오리지널 고추튀김 3개 드릴까요? 네. 이름하야 고추튀김.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지글지글 튀겨지는 소리와 함께 고소하고 기름진 냄새로 손님들 침샘 자극하는 메뉴라는데요. 쉴 새 없이 튀겨지는 이 고추튀김이 바로 갑부의 전집을 SNS 핫플레이스로 만들어준 1등 공신이라고 합니다. 튀김이 메인이어가지고 시그니처 메뉴여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남다른 크기를 자랑하는 갑부표 고추튀김. 바삭하게 튀겨낸 고추 안에 육즙 품은 속재료를 아끼지 않고 듬뿍 넣었는데요. 이 고추튀김으로 마포구 전통시장을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고기로 속을 가득 채워 한입 베어 물면 육즙이 입안 가득 흐르는 거대한 고추튀김이 주는 포만감은 감동 그 자체. 한 입 먹어보면 왜 유명한지 납득이 가는 맛이라는데요.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속이 꽉 차고 바삭바삭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고추튀김이 다른 데보다 더 크고 맛있어가지고 계속 생각나서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고추 맛이 별로 안 나가지고 속도 꽉 차가지고 되게 담백하면서 바삭하니까 막걸리를 부르는 맛. 와, 이놈 보소 물건이 세. 정말 물건입니다 이거 참. 육즙 폭발의 현장. 너무 맛있어요. 갑부표 고추튀김의 차별점은 뭘까요? 고추튀김은 대표님이 개발하신 거세요? 그냥 고추튀김이라는 메뉴 자체는 뭐 이렇게 조금 제가 뭐 최초로 막 이렇게 개발한 건 아니고 이미 유명한 집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각자 매장마다 좀 이제 그런 맛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서 저희도 이제 저희 매장만의 새로운 고추튀김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쏟아지는 주문에 조리되는 기름 마를 날이 없을 지경. 고추튀김 튀기는 냄새가 온 시장 안에 풍기는 탓에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도 다시 되돌아와 이 고추튀김을 포장해 갈 정도라는데요. 튀겨내기가 무섭게 불티나게 판매되는 고추튀김. 가게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과연 하루에 판매되는 고추튀김 매출액만 얼마일까요? 고추튀김 3개짜리, 6개짜리, 그러니까 총 합쳐서 한 300만 원 정도 한 것 같아요. 고추튀김 매출액만 약 300만 원. 손님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뭘까요? 반응이 좋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아예 이거를 시그니처로 가자. 전보다 훨씬 더 이런 속도나 회전율이 더 빠르더라고요. 조리 속도가 빠르니까. 그래서 손님들도 오래 기다릴 필요 없고, 네. 그리고 일단 만족도가 더 많이 높았고요. 갑자기 매장을 벗어나 지하실로 향하는 갑부. 여긴 대체 뭐하는 곳인가 했더니 고추튀김에 들어갈 속 재료를 만드는 별도의 작업 공간이었는데요. 고추튀김 튀기는 데엔 5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속 재료 만드는 건 2시간은 좋게 걸린답니다. 돼지고기, 저희 뭐 양파, 당근, 그다음 뭐 부추, 네. 거기에 이제 뭐 계란이라든가 뭐 밀가루, 그다음에 뭐 소금, 뭐 이런 이제 간이 또 첨가되고. 먹는 건 간단해 보여도 속 재료는 간단치 않습니다. 다진 돼지고기에 각종 채소를 잘게 다져 넣은 다음 여러 번 치대서 반죽이 너무 되직하거나 묽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나 좋아하지만 만들기엔 참 귀찮은 음식이죠. 손이 정말 많이 가요. 그래서 또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은 망할 수가 없다라는 이제 그런 좀 공식을 좀 적용해서 고추튀김이 좀 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은 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집에서 정말 이 뭐 고추 배를 가르고 속을 채워놓고 집에서 튀긴 음식을 또 해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네. 또 저는 손이 많이 가는 대신 식사는 물론 술안주 대용식도 되면서 명절 특수까지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매출 높이기에 적절한 아이템이라 생각했다는데요. 이렇게 하루에 만들어내는 속재료만 평균 85kg. 일주일에 약 600kg이나 소진될 정도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고추도 엄선해서 쓴다는데요. 오이 고추만 이제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한 박스 안에서도 이제 크기가 조금 작거나 좀 얇거나 하는 것들은 저희가 다 골라서 그런 좀 크기가 작은 것들은 저희가 고추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이제 고추튀김으로 쓰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큰 것만 고추튀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풋고추를 많이 쓰는데 오이고추만 쓰는 이유가 뭘까요? 전 손님들한테 이제 비주얼적으로 큰 고추튀김을 제공하고 싶어서 오이고추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오이고추는 풋고추보다 훨씬 더 아삭해서 튀김의 식감을 제대로 살려주죠. 일일이 손질한 오이고추에 속재료 아끼지 않고 꽉꽉 채워넣는 갑부. 이렇게 일평균 1,200여 개 정도의 고추튀김 밑재료를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주문과 동시에 튀겨내는데요. 오픈 주방을 통해 조리되는 과정조차 하나의 공연처럼 선보이며 노릇노릇하게 튀겨낸 고추튀김.
이런 점들이 대기줄이 아무리 길어도 기다리는 시간조차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요소죠. 그런데 갓 튀겨낸 고추튀김을 다시 반죽에 넣습니다. 그리고 또 튀겨내는 갑부. 이유가 있겠죠? 저희는 이제 2번씩 튀기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고추튀김이 이제 좀 뚱뚱하고 두껍다 보니까 안이가 또 안 익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2번 튀기고 또 이제 2번 튀기면 더 약간 튀김옷이 더 바삭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2번 튀긴 거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초벌 튀긴 거. 네. 색도 다르고 네. 저는 이제 뭐 바삭함도 다르고 네, 맛도 완전 다르고. 맛도 다르다고요? 네. 2번 튀겨 완성한 진리의 겉바속촉 갑부표 고추튀김. 지글지글 튀겨지는 영롱한 사운드로 손님들의 발길을 붙잡고 2번 튀겨내는 조리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니 음식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일.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어우러지며 자연스럽게 고객들을 유입시키는 성공 포인트가 된 거죠. 특히 갑부의 매장은 MZ세대들이 주 고객층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전통 음식인데도 젊은 층 손님이 더 많은 비결은 뭘까요? 아이템 자체는 되게 올드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아이템이 올드한 아이템을 가지고 좀 젊게 약간 풀었던 것 같아요. 전집도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 할머니들이 이렇게 붙여줘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매장 직원들도 그렇고 전을 붙이는 이제 직원들도 그렇고 다 20, 30대거든요. 네, 뭔가 그런 이제 매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컨셉 이런 것들이 젊은 분들도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입도 많이 되는 것 같고. 전통시장 안에 위치했지만 깔끔한 인테리어는 물론 젊은 직원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통해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이 주요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작은 깃발도 MZ세대 유입에 큰 역할을 했다는데요. 언니 이거 봤어? 이거 진짜 웃기다. 이런 거 멘트도 써있어. 이거 봤어 이거? 메뉴에 걸맞는 재치 있는 문구에 깃발을 꽂아 사람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공유하는 건데요. 여기 이렇게 이런 재밌는 포즈들도 같이 나와가지고 진짜 친구들끼리 와서 사진 찍고 그러기도 진짜 참 좋은 것 같아요. 밥 먹고 있네요. 분위기도 되게 뭔가 힙하고 이렇게 꽂아 있는 것도 되게 귀여워가지고 되게 매력을 느꼈어요. 시장 안에 있는데 핫플 스타일? 약간 그런 데인 것 같아요. 손님들에게 그저 음식만 파는 식당이 아닌 흥미로운 경험을 주는 장소로 각인시키는 거죠. 야 그만 찍어 빨리 먹게.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뭔가 네. 이게 전이라는 게 계속 뭐 좀 뭐가 있을까, 뭐 좀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 뭐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식사하기 전에 고객님들이 그냥 이거 딱 보고 그냥 아 재밌다, 뭐 귀엽다, 뭐 약간 이런 요소들을 하나 포인트로 주고 싶어가지고 네,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이런 요소들이 젊은 고객의 SNS로 퍼져나가고 다시 젊은 고객을 부르는 선순환으로 이어진 거죠. 청년 상인 특유의 젊은 감각으로 유쾌한 이미지를 심어준 전략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뭐 맛 하나만 가지고 한다 뭐 이런 집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맛은 사실상 기본이어야 되고요. 손님들이 뭐 경험을 하고 직접 보고 느끼고 뭔가 이런 것들, 이런 중요한 요소들이 정말 많이 생겨났고 그 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부의 매장이 손님을 끄는 비결은 또 있습니다. 지나가던 손님들의 발길을 붙잡는 화려한 진열장. 다름 아닌 막걸리인데요. 구경하느라 정신없는 손님들.
막걸리 고르는데 꽤나 진지한 모습입니다. 블로그 찾아보다가 종류별로 먹어볼 수 있는 거를 한꺼번에 보고 싶어서 와봤어요. 맥주나 이런 거는 마트에 많잖아요, 종류별로. 근데 막걸리는 이렇게 많이 진열돼가지고 있는 거를 시중에서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좀 특별한 것 같아서 이제 찾아서 와봤어요. 전 그리고 홍어무침과 찰떡궁합인 막걸리를 종류별로 구비해 자신의 입맛에 맞는 걸 골라 마실 수 있도록 한 건데요. 40가지 이상 정도 있습니다. 보통 잘 접하지 못했던 막걸리들이 있어서 손님들도 되게 많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걸리를 잘 모르는 고객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갑부. 그때부터 막걸리를 공부해 추천 설명서까지 쓰게 됐다는데요. 제가 또 막걸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니까 학교라는 곳을 이제 처음에 가게 됐고, 이제 교육 과정을 통해서 많은 막걸리들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 아, 이거를 뭔가 좀 나중에 같이 접목시켜서 팔면은 되게 좀 재밌을 것 같다, 예, 라는 생각에 이제 막걸리도 그렇게 같이 팔게 되었습니다. 각자 취향에 맞게 막걸리를 골라 마실 수 있도록 시음을 통해 설명서를 덧붙인 결과 손님들은 다른 주류보다 막걸리를 더 많이 찾게 됐답니다. 고객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한 센스는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죠. 술지어서 술을 진짜 못해서 그냥 저는 전만 먹으려고 했는데 여기 진짜 냉장고 3칸이 막걸리도만 팔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워서 뭐 먹지 막 해서 보다가 요즘 제주도 가고 싶어서 그러네 땅콩 해서 친구랑 같이 먹고 있습니다. 와인도 종류가 많듯이 막걸리도 종류가 많아서 추천받아서 먹기에도 좋고 음식이랑도 잘 어울려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꼭 이곳에 와야만 먹어볼 수 있는 제품들을 구비해 색다른 경험을 안겨준 것이 갑부의 두 번째 성공 전략. 어느덧 찾아온 퇴근 시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갑부에게도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일 텐데요. 퇴근 후 집에 가나 했더니 또 다른 가게에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여긴 누굴 만나러 온 걸까요? 저희 선배님. 선배님이요? 제 어머니세요, 네. 어머님이세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대표님이 선배님한테 찾아뵌다 그래가지고 누군가 했더니 어머님이시네요. 엄마랑 선배라 그랬어요? 네. 왕선배시죠. 25년 넘게 홍어집을 운영해온 갑부의 어머님이자 스승인데요. 저희 홍어무침 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처음에 여기 어머니 가게 도와드리러 왔을 때 주문이 들어오면 숟가락 하나하나로 해왔던 감이 있으니까 항상 이걸로 일정한 맛을 이제 냈는데, 어머니가 숟가락으로 계량하면 저는 이제 저울로 그걸 재고, 예, 이렇게 해서 아예 그 홍어무침 레시피가 이제 좀 표준화적으로 이제 나온 거죠. 예, 그거를 저희는 이제 또 대량 생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갔던 것 같아요. 눈대중 손대중으로 조리해온 어머니의 레시피를 계량화해서 지금의 홍어무침 양념 표준을 만든 갑부. 이 레시피로 창업한 홍어집이 대박나면서 신메뉴를 개발할 때면 어머니와 상의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무슨 레시피예요? 이거 이제 꼬막 무침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꼬막은 이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해보는 거예요. 요즘 은철 씨는 홍어무침에 이어 꼬막무침을 개발 중인데요. 어머니의 조리법을 기본으로 은철 씨의 의견을 더해 레시피를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2개월째 어머니와 함께 꼬막무침 양념을 연구 중이라는데요. 홍어무침 구매하는 손님들한테 우리가 설문조사 지금 하고 있는데 해달라고 했지. 그러니까 꼬막이 1등 했어요. 꼬막무침이
양념을 소량으로 만들긴 쉬워도 대량으로 만들어 일정한 맛을 내긴 쉽지 않다는데요. 간만 맞으면 돼. 간은 맞으니까 나중에 부쳐 먹어야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괜찮을 것 같은데? 20, 30대만 먹을 게 아닌 음식이다 보니까 또 이런 의견을 듣는 거죠. 좀 여러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고 네. 아무래도 음식을 많이 오래 하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네. 그런 이제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어머니와 함께하는 오붓한 퇴근길. 아드님하고 퇴근 오랜만에 하시죠? 네네. 각자 네. 또 가게가 틀리니까 예, 오랜만에 만나서 결혼하더니 또 못 만나요. 아, 결혼해가지고요? 네. 오늘은 어머니와 함께 본가에 들르기로 한 전은철 갑부. 매장에서 그리 멀지도 않은 거리지만 너무 바쁜 나머지 한 달 만에 찾았다는데요. 환영해주는 가족들이 많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이세요? 결혼 전까지 여기 사셨나요? 아니요. 결혼 전이 말고 제가 처음 창업하기 전에 네. 그때 처음 독립을 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에 유독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는 아버님. 사실 은철 씨가 지금의 자리에 있기까지 아버지의 진심 어린 조언과 격려가 크게 작용했다고 하는데요. 군대에서 이제 또 거기서 이제 미래에 대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나오잖아요. 아직 답을 못 정해놓고 이제 전역을 했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에 대해서 내가 좀 잘할 수 있을까? 그냥 스스로 물어봤을 때 좀 없다고 약간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대학 다시 복학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그때 이제 그러면 저한테 이제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장사 한번 해보지 않을래? 아버지의 제안으로 생각지 못했던 요식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은철 씨. 이후 대학을 자퇴한 뒤 업종별로 주방 보조원 일을 배우며 치열한 20대를 보냈다는데요. 주방 보조로 일하면서 요리 학원을 다녔어요, 신촌에. 네. 학원에서는 그 각자 후라이팬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한쪽에 매는 건데 누가 보면 이제 라켓, 테니스 라켓처럼 보이는데 내가 볼 때는 후라이팬 손잡이란 말이에요. 말없이 저는 이제 저 자식 자존심도 없나. 지 친구들은 가방 들고 다니는데. 근데 바로 이제 그때부터 이 싹수가 있다는 걸 알았죠.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고 아주 당당하고 요리에 대해서 아주 그 두각을 나타냈거든요. 그렇게 꽃 같은 청춘을 매일 12시간 이상씩 음식점 주방에서 보내며 의지를 불태웠지만 노력에 비해 들어오는 급여는 턱없이 적었고 이를 계기로 생각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월급이 한 11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때는 근데 그 뭐 주방 막내 시세가 약간 그 정도 있었고, 예, 시급도 이렇게 높지 않을 때여가지고 그 정도 받으면서 일을 했는데 뭐 집값이 그때도 엄청 많이 비쌌거든요. 보통 이제 월급 받아서 진짜 뭐 15년, 20년을 모아야 뭐 살 수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엄청 많았어요. 월급을 모아서 할 수 있을까? 뭔가 이런 생각이 되게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요. 하지만 당시 급여로 종잣돈 모으기란 역부족이었죠. 그때 은철 씨를 받쳐준 건 부모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얘기하신 게 뭐 사실 너한테 이제 대학교 등록금까지는 지원을 해주려고 했다. 근데 너가 이제 중간에 이제 그만둔다고 하니 이걸 나중에 사업 미천으로 이제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너가 100만 원 뭐 적금하는 조건에 이제 아버지가 100만 원 넣어주겠다.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부담을 많이 덜어주신 거죠. 네. 그 뒤로 내가 도와준 건 없잖아.
그게 참 효도한 거죠. 그 후 6년간 주방일을 하며 번 돈에 아버지의 보탬으로 1억 원을 만들고 창업을 준비했는데요. 1억을 모았는데 권리금이 1억이었어요. 권리금만. 그 1억이란 돈을 계좌로 이체할 때 제 막 6년, 7년의 약간 그런 시간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계좌를 이체했는데 또 통장 잔고가 0인 거예요. 그때 약간 조금 진짜 다시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요. 권리금으로 1억 원을 지불한 뒤 가게에 더 사활을 걸게 됐다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어무침입니다. 맛 좀 보고 가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삭히지 않은 홍어무침을 알리기 위해 시식을 권한 것. 홍어 냄새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감을 없애는 데 주력했다는데요. 갑부의 전략은 과연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을까요? 괜찮으세요? 너무 맛있어요. 홍어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있었는데 전혀 홍어 같은 맛이 안 나고 홍어 못 먹는 사람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삭혔다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겁먹었는데 먹었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냄새도 안 나고. 새콤한 거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 딱 되게 그 새콤한 정도가 딱 좋아가지고 맛있었어요. 호불호가 극명한 홍어무침 가게를 성공리에 이끈 은철 씨만의 비결 뭐였을까요? 저희는 이제 따로 뭐 마케팅이나 이런 건 전혀 안 했고요. 좀 시식에 되게 비중을 많이 뒀던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은 좀 두 가지로 나뉘었던 것 같아요. 한쪽은 이제 좀 삭힌 홍어라는 그런 인식이 강해서 좀 홍어는 이제 뭐 냄새나는 음식, 못 먹는 음식이다 약간 이런 분들이 좀 많았고, 또 한 분은 어디선가는 좀 접해봤던 음식, 예를 들어 뭐 장례식장, 결혼식장 이런 데서는 접해봤지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없는 분들이 좀 대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시식을 통해서 직접 이제 경험을 해드리고 싶었고, 본인들이 이제 딱 먹었을 때 그런 홍어에 대한 인식이 조금 많이 바뀐다는 거를 제가 좀 많이 현장에서 체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마니아층으로만 국한돼 있던 홍어의 한계를 삭히지 않은 것에서 찾은 은철 씨. 홍어의 참맛을 체험적으로 알려야겠다는 생각은 곧 시식으로 이어졌고, 홍어 맛을 본 손님들은 그동안 갖고 있던 홍어 음식에 대한 편견을 지우게 됐죠. 그렇게 단골을 만들어 나갔는데요. 삭히지 않은 홍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고객들의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이 갑부의 세 번째 성공 전략. 첫 달에 한 1억 2천 정도 나왔습니다. 매출 1억 2천이요? 네, 1억 2천 정도 나왔습니다. 오픈하자마자 줄을 정말 많이 섰어요. 첫 창업의 성공은 은철 씨에게 크나큰 자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2호점을 열기에 이르렀는데요. 홍어무침이라는 아이템을 이제 다른 상권에다가 이제 오픈한 적이 있어요. 유동인구는 정말 시장보다 훨씬 많았고, 시장도 시장보다 더 컸어요. 그때 막 시식에 꽂혀가지고 먹일 수만 있다면 다 무조건 다 구매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그렇게 유동인구만 보고 딱 들어갔는데, 서울 구로구의 한 전통시장에 홍어무침 가게 2호점을 열고 성공의 꿈에 부풀어 있던 은철 씨. 하지만 중국인이 많았던 지역 특성상 홍어는 안중에도 없는 음식이 됐고 결국 쓰라린 실패를 겪었습니다. 오픈을 해서 장사가 너무 잘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시간을 약간 뭐 버는구나 이런 기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다른 곳을 창업했는데 거기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결과에만 계속 취해 있었던 것 같고, 나는 뭐 되게 역시 잘하네 뭔가 이런 생각에 좀 자기만의 뭔가 그게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진짜 그 시기가 없었더라면 저는 진짜 뭐 다른 매장을 할 때 더 크게 아마
정말 좀 무너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했고, 아, 내가 좀 많이 어리석었구나, 경솔했구나, 네, 앞으로는 더 신중해야겠구나. 네, 오히려 그런 계기를 통해서 다른 걸 선택할 때 더 신중하게 약간 했던 계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날 갑부를 만난 곳은 전통시장이 아닌 경기도 고양시. 안녕하세요. 한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갑부. 혹시 지난 실패는 까맣게 잊고 또 다른 가게 오픈을 준비하는 건가 했는데 분위기가 매장 같지는 않네요. 홍어를 네. 저희가 직접 손질하고 이렇게 가공하는 그런 작업장입니다. 하루 평균 200여 명이 홍어 무침을 포장해 갈 정도의 가게면 매주 들여오는 홍어를 보관할 곳은 있어야겠죠. 한 달에 이제 뭐 한 적게 받으면 한 300박스, 많이 받으면 한 500박스 요 정도 이제 받고요. 평균적으로는 한 300~400박스 정도 받고 있고. 그러니까 매달 최대 약 5톤의 홍어를 납품받고 있다는 사실. 워낙 빠르게 소진되는 만큼 물량 스케일도 남다른데요. 3, 4일에 한 번씩 부산항에서 올려보내는 홍어는 중간 도매를 거치면 가격을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작업장에서 갑부가 직접 손질합니다. 원산지는 아르헨티나산 냉동 홍어를 쓰고 있는데요. 국내산 홍어는 생산량도 적고 단가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죠. 저희는 조금 손님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제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가격 책정이나 이제 원가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원산지도 이렇게 고르게 되었고. 자, 본격적인 홍어 손질 시간. 1년 전만 해도 일일이 손으로 홍어를 잘라냈지만 지금은 세절기를 이용해 능률을 높였다는데요. 기계를 써도 하루 종일 홍어 손질에 매달려야 겨우 끝낼 수 있다는군요. 이렇게 손질한 홍어는 비린내를 제거하고 식감을 살리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다고 합니다. 갑부가 꺼내오는 비장의 무기는 바로 막걸리라고요? 네, 여기 홍어를 막걸리에다가 좀 숙성을 시켜놓거든요. 막걸리 많이 들어가나 봐요. 네, 한 박스당 한 2병, 2~3병 정도 들어가니까요. 한 박스당 2~3병이요? 네. 홍어를 막걸리에 채워두는 것 또한 갑부의 어머니께서 알려준 비법이라는데요. 예부터 전라도에서 홍어를 숙성시키던 전통 방식을 따랐다는군요. 홍어가 이제 막걸리에 좀 숙성되면은 살도 좀 부드러워지고 네. 좀 쫄깃쫄깃해지고, 네, 그런 이제 과정들을 지금 거치고 있어요. 홍어살에 막걸리가 골고루 잘 배도록 약 2시간에 걸쳐 숙성시킨 다음 홍어살에 스며든 막걸리 물기는 쫙 빼서 건져두는데요. 이게 바로 감칠맛 나는 홍어살 숙성 비법이라고 합니다. 통에 담아서 가져가시는 거세요? 네. 그래서 매장에서는 네. 바로 이제 계량만 할 수 있게끔.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이렇게 홍어 손질까지 도맡아 해내야 하니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몸이 10개라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넘어져가지고 눈물 흘렸지 방금. 왜 울고 있었어? 저기서 넘어졌어. 고구마 먹는데. 소중한 가족이 생겼기 때문이죠. 지금 몇 개월이에요? 지금 11개월이요. 11개월이요? 잘 먹네. 안녕. 안녕. 집에 빨리빨리 오고 싶으시겠어요?
평소에 이 남편분은 집에 오시면 몇 시 정도 되세요? 한 빠르면 9시? 9시? 늦으면 네. 12시 이 정도. 아, 늦게 들어오시네요. 네네. 매일. 육아하시는데 힘드시겠어요. 혼자서 많이 하셔야 돼서. 근데 출근 전에 좀 많이 도와줘가지고. 서로의 역할을 분담해 충실히 해결해 나가는 신혼부부. 그런데 갑부의 창업 이유였던 집 문제도 해결한 건지 궁금한데요. 처음 이렇게 사업하셔야겠다고 맘먹었던 게 집 네. 사시려고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 집은 그럼 사신 건가요? 아니요, 아직 못 샀어요. 아직 못 샀다고요? 네. 아니 돈 버셔서 다 못 다 쓰시는 거세요? 돈 벌어서 계속 그냥 제 투자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 20대 초반 때 했던 목표는 아직 이루지 못했네요. 예,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값진 거는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 설아? 이런 말 잘 하시나요? 아니요, 절대 못해. 이제 결혼 2년 차에 접어든 신혼부부. 딸이 태어나면서 애정이 더 깊어졌다는데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내분하고? 예, 제 친구? 와이프의 친구예요. 네, 그래서 뭐 제 친구 결혼식 때 한번 보고, 제 친구 돌잔치 때 한번 보고, 네. 그때 그러니까 한 6년 시기에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게 대시를 했는데 좀 많이 까였죠. 네, 이렇게 많이 그러셨어요. 그냥 제가 네. 사람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어리석었다. 청년 사업가로서 불안했던 시기. 은철 씨는 결혼을 통해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눈 뜨면 그게 제 출근 시간이었고 바로 일을 했고, 네. 눈 감기 전까지 계속 그냥 일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가정이 생기면서 제 스케줄도 이제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좀 돼야겠다 해서 좀 그런 부분을 좀 관리하고 있고요. 같이 뭐 좀 즐길 수 있고, 네.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요새 많이 행복하신가요? 네, 행복합니다. 네. 항상 행복했습니다. 더 행복합니다. 다음 날. 오늘만큼은 갖춰진 복장을 하고 매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출근하는 갑부. 특별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은철 씨가 사업을 시작하며 꼭 한 번쯤 이루고 싶었던 목표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라는데 이 모임의 정체는 뭘까요?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긍정적으로 같이 입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시작된 입소문으로 유명 백화점의 팝업 스토어로 추천받아 입점을 앞둔 상황. 정말 설레고 이제 매장 처음 오픈할 때 그런 설렘처럼 이렇게 준비하는 단계도 진짜 많이 설레요. 20대 때의 고생이 이렇게 값진 선물로 돌아오나 봅니다. 이제 전보다 할 일이 더 많아진 전은철 갑부. 저번에 갔던 홍어 작업장보다 훨씬 더 넓어 보이는데요. 어떤 용도의 작업장인가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새롭게 확장 이사하는 지금 공사 중이지만 저희가 이제 공장을 좀 홍어 공장을 이전하려고. 아, 그 홍어 작업하는 곳을 일로 옮기시는 거세요? 네네. 갈수록 높아지는 수요에 맞춰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공간이 필요했던 건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홍어 손질부터 유통까지 염두에 둔 공간으로 기획했다는 사실. 이번에 사실 제가 이거 공사하면서 또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갔거든요. 네. 또 모아둔 거예요. 돈 다 털어가지고 돈이 없습니다. 집 사시는 게 목표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보다 집 먼저 사시면 되지 않으세요? 나중에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앞에 주어진 이런 하나씩 무슨 미션 퀘스트를 깨는 기분이거든요. 네. 주어진 거를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뭐 언젠간 뭐 집이 아니고 뭐 그 이상도 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전은철 갑부. 그의 목표는 뭘까요? 서민 갑부 나왔지만 아직 제가 스스로 뭐 그렇게 갑부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이제부터 진짜 지금부터 약간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격적으로 좀 더 크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강하고요. 네, 저는 이제 시작 단계인 것 같습니다. 꽃다운 청춘을 바쳐 성공의 꽃을 피워낸 은철 씨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활활 뜨겁게 타오르기 위해 이 한 번 모두 바치는 장작. 그 장작의 대반란이 시작됐다. 장작업계의 명품이라 그래요. 급이 다른 장작의 품격. 한나무 향 많이 나서 좋아해요. 제가 먹었던 고기들 중에서 이게 제일 맛있지 않을까. 이 장작으로 불맛을 제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흔한 나무 조각을 명품으로 만들어내는 종혁 씨의 비법이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